만물이 생기 있게 빛나는 계절.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다. 올해 83인 이경종 할아버지. 모처럼 만에 긴 외출을 준비하며 꼼꼼하게 차림새를 갖추는데 가장 신경 써서 챙기는 것은 녹음기. 한동안은 꺼내지조차 못했으니 녹음기까지 챙겨나가는 외출은 꽤나 오랜만이다. 영감님 잘 다녀오세요. 또 올게요. 네, 조심하고. 혼자 집을 나서는 남편의 위태한 발걸음에 영 마음이 놓이질 않는 동숙 할머니가 한참 동안 경종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지킨다. 부천시 한 아파트의 노인정이 오늘 경종 할아버지의 목적지. 동네 밖을 잘 벗어나지 않던 할아버지에겐 제법 여행 같은 외출길이었다. 아유, 참. 보니까 생각이 나. 아유, 안 돼. 좋아서 허리 걸음 걷는데 지장 없어요? 내가 좋지가 않아요. 그치, 그걸 어떻게? 아이. 경종 할아버지와 반가운 안부를 주고받는 조병갑 할아버지. 고생 많이 하시고. 10여 년 만의 만남이다. 두 번인가 그 사진 이런 거 가지고. 경종 할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빛바랜 사진까지 한 장 챙겨 나왔다. 신문에? 예, 책에? 예. 통근차가 거기 있어요? 경종 할아버지는 오늘 60년도 더 지난 옛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인천 학도의용대 일원이었던 이경종 할아버지와 조병갑 할아버지는 16, 17 어린 나이에 자원 입대해 6.25 전쟁에 참전했다. 부평에 있는 뭐더라? 임윤순. 그 이민순이가 동생이 이믹순인데 그 인천상업초등학교 나가 3학년 동계 전사했어요. 아. 그 형이에요. 둘이 가면 같이 가면은 같이 전사하면 되니까 우리 육군으로 해병대 나눠 가자 해가지고 형이 양보하고 동생이 해병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가가지고 전사했어요. 전사한 기록이 그대로 나요. 그 보니까 나하고 이믹순이하고 저기 인천상업초등학교 3학년 동기더라고요. 경종 할아버지는 20년 전부터 옛 전우들을 찾아다니며 인천 학도의용대 참전사를 기록해왔다. 밤중에 들어가서 얻으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서 쏘는데 하늘이 그물만 같아 총알이. 아 근데 우리 그때 겨우 이제 뭘 어떻게 비집고서 천막 치고 잘라고 하는데 그 난리가 나는 거야. 아 이제 여기 와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죽는구나 막 해치면서 그 강을 건넜는데 가서 건너가니까 얼마나 그냥 폭격을 했는지 흙이 빨개 복숭아밭 같아. 많이 죽죠. 많지. 그 우리 그때 그 화물차 타고 내려왔는데도 그 옆에 시체 늘어진 것들 보고 막 그랬는데 보면 눈물 나. 어떤 거 생각하시면 좀 그 참혹하게 죽는 거, 죽은 거 보고. 그리고 대구에서부터 내려는데 그 봤어요. 전방에서 그 군인들 부상된 군인들 수용할 데가 없어서 그 추운 겨울에 12월 달에 그때 아마 정월 초순인가 봐. 들거체에다가 환자를 신 걸 광장에다 쭉 늘어났는데 여기서 아우덩어리고 사람 달리라고 그러고 그냥 어이구 그냥 기가 챙장하지. 아유 그게 전쟁이 그거야. 민족 상잔이. 그 지금
아직 세상을 채 배우기도 전이었던 어린 소년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비극의 현장에 보내졌다. 건강하셔. 먼저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는 거 보고. 맞지도 않는 어른들의 군복을 줄여 입고 써본 적도 없던 총을 들어야 했던 소년들은 어느새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이 되어 그때 기억을 더듬고 있다. 같이 학교에 다니다가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어간 너희들이 녹시 있다면 인천 학생들 6.25 참전 역사 찾는 일을 땅속에서 잘 도왔다오.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책임, 너무 일찍 세상을 등진 전우들에 대한 안타까움. 경종 할아버지는 먼저 간 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부채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왔다. 다시 전쟁에 참혹했던 기억과 마주한 오늘. 경종 할아버지가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 근처 자유공원을 찾았다. 인천 학도연계가 조직이 완전히 된 게 내가 더 장군 상륙작전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 크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천 수복을 이루게 되면서 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인천 학도의용대를 조직했고 피난민 안내, 관공서 보초와 치안 유지의 역할을 맡았다.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면서 전국에 국민방위군 소집령이 내려지게 되고 12월 18일 3천여 명의 인천 학생들이 대규모로 남하하게 된다. 이 중 2천여 명이 군에 자원 입대해 전쟁에 참전했다. 인천 학도의용대원들의 나이는 고작 14살에서 18살 사이. 참전한 2천여 명 중 208명은 끝내 살아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이들의 용기와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인천 학도의용대 호국 기념탑. 빼곡한 그 이름들 앞에 경종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춘다. 내 이름이 이경종. 이게 의용대 대원. 대원들 명단. 6.25 전쟁 발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경종 할아버지는 16살의 어린 나이로 자원 입대해 전쟁에 참전했다. 단지 하루빨리 고향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참전한 전쟁. 그러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김윤수 전사자 인천상업조학교 나하고 3학년 같이 다니다가 대원 명단으로 있네. 여긴 전사자 명단은 없어. 그리고 이세영이 인천상업조학교 나하고 3학년 동기인데 같이 나갔다가 4년 후에 제대해가지고 다시 인천고등학교 복교해가지고 또 저 학도호국당 그때 대대장까지 오고 그랬어. 이세영이가. 근데 어르신은 왜 복교 생각을 못 하셨어요? 나는 그때는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실 때니까는 제대했을 때가 20살 때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복교해가지고 학교 다닐 만한 저기가 못 됐어. 형편이요? 형편이 그냥 막노동으로 살았지. 딴 친구들은 다 내리 갔다 올라가서 학교 다녀가지고 은행장도 되고 다 성공들 했지.
근데 어르신은 학급을 또 때를 놓쳐서 그 떼놓쳐서 학교를 다녔으면은 그러니까 어르신도 또 잘 됐을 알 수 수도 없었었지. 그렇지. 알 수 없었겠죠. 예, 그럼. 지금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고 슬프기만 한 세월. 어르신은 어떠세요? 그때 좀 생각이 나세요? 좋은 기억은 아니야. 좋은 기억은 아니야. 그저 나라가 위급할 때 나도 조금 한몫했지 하는 생각뿐이지 좋은 기억은 아니야. 그런 거 없었어야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가지고 참가한 것 뿐이니까. 그때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자신과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 그 희생이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 앞에 선 오늘. 너무 짧게 끝난 친구들의 삶이 더욱 안타깝고 아프게 다가온다. 경종 할아버지가 입구에서부터 경건한 인사를 전하며 들어온 이곳은 인천 학생 6.25 참전관. 지난 20년간 경종 할아버지가 발로 뛰며 기록하고 수집한 자료 1000여 건이 전시돼 있다. 왜 김우종인 전사자들 이렇게 이게 제일 첫째지. 걔도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억울하지. 못하고 억울하지. 나라도 내가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영원히 있다면 억울하잖아. 세상에 나와서 그래도 살 만큼 살고 이렇게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니까. 인천 학도의용대의 활동가 6.25 참전사. 누가 왜 어떤 경로를 거쳐 참전하게 됐는지 명확한 기록 하나 없는 상태에서 경종 할아버지가 이곳저곳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수소문하며 기록한 자료들이다. 내가 했어도 참 많이 했다. 허용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쓰잖아? 그러면 여기다 앵겨. 300여 명을 직접 만나 사연을 녹음하고 문서로 남겼다. 그걸 또 다시 정리한 거고. 기록을 수기를 써놨잖아? 써놨으면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완료했다고. 이렇게 완료했다고. 요거. 뭐 한문으로 완이라고 쓴 거야. 책 만들 때 저기 했는데 이거 대부분이 그대로 지금 그거까지만 돼 있지 옮기질 못했어. 이것도 할 일이 많아. 내가 나이가 들고 체력이 딸리고 그러니까는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스톱한 거야. 지금 그대로 스톱되어 있지. 시간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던 작업. 이 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사람이 바로 큰아들 이규원 씨였다. 몇 나왔어? 170. 응? 170? 네,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오늘 많이 왔구나. 올라. 그리고 또 이제 참전관을 운영하도록 건물 1, 2층을 내어준 사람도 큰아들. 이 건물 3층에 그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가 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들 했어요. 고맙다. 우리는 또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잖아요. 부자지간에 또 아메리칸.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진료 중 잠시 짬을 내 나온 큰아들 규원 씨. 하루도 빠짐없는 아버지의 출근이지만 늘 반가운 상봉이다.
아유 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데요. 저 좀 가서 좀 일 좀 봐야겠습니다, 아버지. 와. 참전관을 둘러보며 옛 전우들과 인사도 나눴고 아들 병원이 잘 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으니 경종 할아버지의 오늘 일과는 무사 마무리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웬일로 일찍부터 출근 도장을 찍은 경종 할아버지. 앉아. 아침부터 경종 할아버지를 기다리게 한 반가운 손님들이다. 내가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어갈 여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끌고 살아가줬으면 고마워. 저요, 공수, 정례. 반가워요. 직속 후배야. 내가 선배야 이래봬도 햇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6년 7년 전에 내가 요만했으니까는 그때 16살 때 인천 상업중학교 내가 3학년에 막 올라갔을 때 6.25가 났어. 학교는 휴교 상태였어. 문도 안 열고 선생님들도 아무도 없고 이런 상태였을 때 인천에서 학생들이 학도의용대라는 거를 조직을 했어. 학도의용대. 갈 데가 없는 거야. 인천 학도의용대는 학생들은 물론 인천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존재다. 입소를 시켰어. 이분들이 인천 학도의용대가를 만들었어. 인천 학도의용대가 한번 내가 불러볼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정열과 용맹은 학도의 보배, 이 나라의 흥망은 우리의 생명, 이 목숨 다 바치어 나라가 흥한다면 우리 학도의용대 죽음으로써 웃으며 꽃이 되리라. 이 노래 하면서 내가 가끔 우는데 거기에는 나하고 같이 인천상업지교 3학년 양순혁이, 김윤수, 김세구, 임혁순 이렇게 4명이 전사했어. 이거 찾아보니까는 이따가 저기 이름 나오면 그 내가 대주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노래 부르고 끝에 가서 꼭 눈물이 나와. 학도병 역사관을 만들게 된 원인인데 참전용사 증서 이경정 귀하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참전용사 증서를 대통령이 준 거야. 처음에 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훈장이나 받는 것처럼 좋아서 그랬었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그냥 종이 쪽지 하나지 뭐야. 나라에서 해준 거야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럼 역사를 제가 찾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역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념관을 만드는 거야. 자신들 아이 또래의 사진 속 주인공들 모습에 견학원 중학생들도 느껴지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전쟁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특히 그 학생 의용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모든 사실이었는데 그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거 알게 돼서 참 신기했고 네 슬펐습니다. 슬펐어요. 네 저라면 그런 용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 못 나갔을 텐데 하우지의 용기도 참 대단하시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잊지는 말아야겠다. 네. 죽은 그만큼 희생한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으니까. 직속 후배들의 방문이라 오늘 더욱 반가웠던 경종 할아버지. 전화한 거 보람 있지? 네. 기억에 남겨줘. 네. 할아버지 선배 기억해줘. 네. 기억하지 않으면 섭섭해. 네.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라고 또 바라며 아이들을 보낸다. 며칠 뒤 쭉 가시면 돼요. 학교는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학교라고 하는 건. 반가운 소식을 듣고 인천 고등학교를 찾은 경종 할아버지와 규원 씨. 네, 안녕하세요. 네, 80회입니다. 80회 김성태. 예, 아드님이랑 동기예요. 저랑 저기 62년생이래요. 들어가시죠. 교장입니다. 아이고, 어서 선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견입니다. 경종 할아버지가 다니던 때만 해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합쳐져 6년제로 운영됐던 학교. 경종 할아버지는 3학년 때 자원 입대하면서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그때 찾기 시작을 했는데 명예졸업 수요 대상자 협조 요청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사본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몇 년 전 인천고 총동창회로부터 뒤늦은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제가 보니까 51회, 52회, 53회, 54회 그 졸업생의 그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 것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저 명예 졸업장 줬을 때 각 학년별로 2학년 때 입대하고 3학년 때 나 4학년 학생들, 5학년 학생들 찍은 거를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살아 돌아온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었다.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난다. 친구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서는 야, 네가 좀 우리 그 좀 후배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장 선생님과 제가 듣고서는 야, 우리 학교도 좀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계속 그 이 보훈청과 저희 학교가 이제 협조를 해서 그 기념비를 이제 설립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소홀한 것들을 경종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뜬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전 꼭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바로 모교에 그들의 빛나는 뜻을 남기는 것이었다. 아버지 한 풀어주기 위해서 역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사 뒤끝이 이제 학교에서 참조를 했다는 묘비를 세워주시니까 고맙고 내 이름도 이제 거기 올라가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꼭그 세계에서 잘 우리 모교에 보존할 수 있도록 잘 우리 보훈청하고 협의해서 잘 해서 올리겠습니다. 인천학도의용대의 참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참전관을 통해 그들의 값진 희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경종 할아버지와 규원 씨. 인천시 곳곳에 참전 기념비를 세우는 것 또한 꼭 이루고 싶은 목표였다. 오늘은 그 노력이 성과로 보답받은 날이다. 이게 이제가 80년대 세워진 그 홍익인간 기념탑인데요. 여기 요 옆에
요 옆에 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야구 100주년 우승도 탑 사이에다가 네.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그 기념비를 갖다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아유, 예. 그때 내가 얘기했었는데, 예. 아이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니까 아주 그냥, 예. 아유, 오래 살고 보니까 마음이 참 좋아요. 정말 잘 됐습니다. 예. 그때 건립하고 나 불러요. 예. 아이고, 물론이죠, 그거는. 뜻했던 큰일 하나가 이루어진 오늘. 경종 할아버지와 규원 씨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며칠 뒤 죽어도 갈 건 가야지. 빗길 외출을 준비 중인 경종 할아버지. 금표 전화 받고, 아이 힘들어서 못 간다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엎드려서 죽는 아니더라도 가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왔다. 아버지, 그래도 수주님은 34년생이에요.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네, 인천공업중학교. 마침 동숙 할머니도 외출한 시간. 괜한 걱정이라도 끼칠까 싶어 꼼꼼히 외출 메모도 남겨둔다. 오늘은 손자 근표 씨도 동행하기로 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인천 학도의용대의 역사를 찾으며 보낸 20년 세월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란 근표 씨. 앞으로 이 일을 이어받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오늘 세 식구의 목적지는 인천에서 배로 10여 분 걸리는 섬 무의도. 공동묘지에 잠든 전우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내가 찾아간다니까 하늘이 운다. 성을 봉헌 아니고 또 친구가 와줬다고 기뻐서 기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오늘 찾아가는. 근데 기뻐하는 걸로 생각하시죠? 네, 기뻐. 좋아하는 걸로. 그래. 저기잖아요, 아버지, 저기. 어, 이쪽이 이제 선착장이고 저기 바로 건너편이 무의도예요. 섬이 여기 보여요. 가까워요, 바로.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바다를 경계로 나뉜 육지와 섬. 전쟁터에서의 전사자와 생존자의 삶이 딱 그랬다. 고작 몇 발자국을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갈렸다. 친구를 대신해 살아남은 것은 아닌지, 살릴 수 있었던 친구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경종 할아버지는 평생 부채감 속에 살아왔다. 아유, 오셔서 저기도 묘지가 하나 있는데. 예. 살아남은 자의 미안함. 그래서 이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다. 봐봐. 뭐 아니에요, 아버지. 강씨가 아니에요. 알 수가 있나. 어떻게 돼 있으면 저런 데다 꽃을 놓으셨어요, 아버지. 저런 데다가. 17년쯤 전 전사자 가족의 안내를 받아 찾아온 적이 있었던 전우의 무덤. 지금은 유가족과의 연락도 끊긴 상태다 보니 옛 기억을 더듬어 겨우 찾아왔다. 여긴가 여기 있네요. 예. 결혼을 하지도 자식을 두지도 못한 어린 나이에 맞은 죽음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잊혀진 죽음이 되어간다. 경종 할아버지와 규원 씨는 공동묘지에 외롭게 묻힌 전사자들의 묘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작업을 해왔는데 다른 일들이 많아지면서 끝맺지 못한 일로 남았었다. 7년인가 8년 만에 찾아왔어. 국립묘지에 옮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묘지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네. 잘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국립묘지로 옮겨줄게. 김우정이 송영식이를 국립묘지로 옮겨줬어. 잘 누워있어. 다음 기회에 가족을 찾아가지고 승낙을 받아가지고 국립묘지로 옮기는 작업을 할게. 더 빨리 좋은 자리로 옮겨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미안한 경종 할아버지.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서둘러 유가족의 연락처를 찾아 외롭지 않은 곳, 어린 목숨을 바친 그 뜻이 존경받고 기억되는 곳. 그런 곳에서 친구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고맙다. 이게 이제는 뭐 정말 알아볼 수도 없고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그래서 빨리 해드려야겠네요. 네. 네. 아버지가 기억할 수 있을 때 해드려야지. 기억 못하면 아무도 이제 기억 못해요. 그래. 예. 빨리 해드려야겠네요. 다음에 와서 우리 아들이 이장하는 거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놓 있어. 잘 있어. 오래 걸리지 않아 꼭 다시 오겠노라고. 안타까운 약속을 남겨두고 다시 길을 나선다. 집으로 향하는 길.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차 안. 무거운 침묵만이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과 서둘러야 한다는 책임감을 재촉한다. 또 있는 방언의 종입에 말없이 흘러가는 황혼의 여인아, 황혼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떠오르는 황혼의 종입에 말없이 떠오르는 황혼의 여인아. 잘하셨어요, 아버지. 잘했어. 예. 아유. 다음 날 오후. 평소라면 참전관에 가기 위해 준비를 서두를 시간인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경종 할아버지가 자리를 보존한 채 누워 일어나질 못한다. KBS KBS